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신세계 통해서 해외 선물 전략 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문자로 접수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견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모든 시청자분들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로 또는 전화로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1부에서 저희가 마무리 시간에 또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렸는데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변화했는지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일부 개장을 하고 30분 정도 흐른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상승폭은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앞서서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좀 떨어진 상황이죠. S&P는요 283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권까지 다시 눌렸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 초반의 상승폭보다는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6949포인트 0.26% 상승분 지켜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1.23200달러로 0.15%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볼까요? 골드 조금씩 다시 상승하면서 1333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3.6달러로 0.01%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64달러 2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64.26달러로 0.50%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전의 초반대 가격대보다 지금의 변동성이 좀 호가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4.26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12시가 지난 이후 2부의 문을 열면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CM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움직임이 정말 적고요. 거래량도 없는 상황입니다. 1380달러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0.24%의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지만 다시 한번 10,000달러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현재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의 시장 흐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앞서서 저희가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립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규모 7.9 강진이 일어났는데 서부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다라는 속보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좀 이 쓰나미 경보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유튜브에 저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미국도 경보가 이렇게 울리면 지수가 흔들리나요? 일단 고베 지진 후에 니케이가 급락하던데 똑같은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현재 상황 속에서 시장 궁금하신 부분을 좀 여쭤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전에 그럼 이전 사례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알래스카 지진. 네. 당연히 영향이 있죠. 영향이 네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수를 보시면 왜 밀렸나 했는데 이것 때문이거든요. 예, 밀렸는데 지금 보시면 알래스카라서 이제 제한적이다. 영향은 있지만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오일이 급등했고 그 사이에 오일 급등하고 지수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알래스카 유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산업지대나 이런 데서 지진이 있었으면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고베 지진 얘기해 주셨는데 고베 지진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때 그 고베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면서 유명한 베어링 은행, 영국의 정말 그 왕립은행입니다. 왕립은행 300년 전통에 자랑하는 왕립은행이 한순간에 파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닉니슨이라는 그 트레이더가 양매도 하고 있다가 고베 지진 나니까 이렇게 양매도 그 변동수 커지면은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다 하루 만에 파산해가지고 1파운드로 이렇게 ING로 넘어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런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알래스카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피해나 뭐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진의 성격, 그러니까 해저에서 어느 정도 좀 일어났느냐, 성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확인하고 가자, 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영향은 당연히 지진이 산업지대에서 발생하면 영향이 많아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가 예전에 후쿠오카인가요? 거기 그 지진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때 쓰나미가 한번 몰려왔는데, 그때 남해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그 일본 그 지진 나면서 화학 공장이랑 IT 반도체 공장이 멈췄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예, 꼭 주가가 밀리는 것만 있지 않다. 그래서 산업 경합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천연가스 이전의 질문이 지금 저 현재 지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지수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마소님도 네, 코멘트 해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진 관련해갖고 지수를 본다는 거는 참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지수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오일 가격이 지금 상승하는 데는 영향이 좀 끼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거 자체 하나로는 추세를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네. 지금 오일도 사실 굉장한 박스권이죠. 뭐 이따 오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더 얘기 드리겠지만은, 지금 지진 관련해 갖고 오일이 상승하는데 매수를 잡는다, 이거는 좀 무의미한 행동인 것 같고, 아무튼 지수 관련해 갖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좀 담아서 얘기한다면은, 지수랑 연관을 짓지 마세요. 네, 이거 자체로는, 왜냐하면 통화정책 자체라든가 어떤 공급이라든가 수요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짜야 되지, 이거 일시적으로 지금 지진이 일어난 상태 가지고 어떤 지금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만 가지고 지수를 매수 노냐 매도 노냐, 이거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진 속보가 들려왔지만요, 이 속보에 따라서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신 마음에 저희 쪽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후속적으로 또 다른 기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속보가 나온 게 한 몇 분이었죠? 그때가 시간이. 예, 네. 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일부 거의 마감할 때잖아요. 네. 예, 저 이거 하나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일 빨랐다. 서울경TV가 제일 빨랐다. 예, 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 드린 다음에 지수가, 지수나 오일 가격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방송이 우리나라에 있을 줄이야. 예,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신세계 안에서 가장 발빠르게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렸다는 점,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 어떤 뉴스 좀 나오고 있는지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좀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외신 쪽에서 지금 7.9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알래스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 서부 지역, 그리고 캐나다 서부 같은 경우도 같은 영역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대피령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인명 피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64년에도 9.2 정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좀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31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재앙 피해는 딱히 없는 것으로 지금 기사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알래스카가 아니라 조금 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산업 시설이 있는 곳에 추가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면 조금 더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얘기 드리면 이게 네. 한태평양 조사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지진이 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제 이게 내려오면요. 캘리포니아에 걸립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걸리기 때문에, 그럼 샌프란시스코, LA 다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쪽하고는 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얘기가. 완전히 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진이란 게 요거 한 번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연쇄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돌발 리스크로 조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속보로 다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의 규모 7.9 강진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해서 함께 전달 도와드리는데,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점검이 크루드오일 함께 점검 도와드리면서 관련된 이슈도 함께 전달 도와드릴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64달러 돌파 다시 좀 회복함과 동시에 초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유국 감산 의지에 64달러를 돌파 시도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진까지 좀 추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크루드오일은 이런 지형적인 부분, 지리적인 부분 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시 한번 업앤다운 들어보고 이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 가격대는요. 다시 한번 좀 64.2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저 업이고요. 그리고 해설위원님 다운, 그리고 김경희 PD와 해설위원님 모두 관망의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업을 들었네요. 왜 그러셨을까? 네, 제가 업을 들었는데, 저희도. 자,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 김경희 PD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미국 쪽에서의 이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64달러 넘어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블룸버그 서베이에 의하면 원유 재고 이번 주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도 금주도 감소를 해서 10주 연속으로 지금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1982년 이후에 재고 감소 추세가 가장 길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셰일 쪽에서의 움직임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계도 있는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와 IEA는 셰일 생산량 증가를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또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또 의견이 다른데요. 셰일 기업들이 고유가에 대한 유혹을 좀 피하면서 한 해 동안 생산량 증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 쪽에서의 의견이 좀 다른 것이죠. 또 PVM 쪽에서는 원유 재고 발표를 현재 이제 내일 있을 예정인데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브렌트유가 70달러를 돌파한다면 상방으로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상향 조정한 건 역시 유가 상승에 좀 힘이 될 만한 어떤 뉴스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블룸버그 서베이에 따르면 미 크루드 재고 지난주 225만 배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시나 키는 셰일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굴착기를 리그를 감소시켰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지금 이렇다 할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셰일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나와야 이 가격대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원유 재고와 금주의 감소 전망이 좀 10주 연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이 IEA 쪽에서 셰일 생산량 증대에 대한 경고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구간에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유로 하다가 제가 유로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유로를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요.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얘기 드리고 바로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로를 볼 때는 제가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지난번에 이제 의사록에 나온 얘기죠. 대체로 경기 확장세라는 부분을 대체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18년 초에 한 번 무조건 재논의 하겠다. 재논의 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재논의 분명히 할 겁니다, 이거. 재논의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재논의가 분명히 해요. 왜냐면 의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유로존 22 의사록인데, 22 의사록 내용 보시면은,
지금 현재 경제 성장세에 대해서 추세적으로는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뉘앙스를 한번 비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좀 보자면 점진적으로 좀 조정돼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과연 이게 진실이냐라고 뭐 상당히 논쟁이 심했어요. 유로화 같은 경우.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한순 의원이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 이거 맞다. 맞는 내용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테이퍼링 종료와 그 다음에 양적완 축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22는 무조건 이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되는데요. 네. 이제 요 내용이 빠지느냐 뭐 여부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과연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이 카드를 꺼낼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필요할 경우 이걸 다시 꺼낼 거냐? 라는 내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 정도 수준이 끝나고 이제 요 정도에서 의사록 내용이 끝나고 그럼 그 다음에 펼쳐질 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 하는 거였죠. 기자회견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22는 무조건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방으로 봤던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상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상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다만 유로존이 생각을 해보니까 달러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니까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국채 투자가 잘 들어와요. 갑자기 벨기에 국채 입찰하는데 아시아계 자금이 1%도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16%, 20%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채 입찰에 아시아계 자금이 우르르 다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달러가 약하니까 굳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서 제가 포인트를 잡은 건 뭐냐면 지금 미국 왕따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면 미국 왕따 시키고 싶은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팽배하게 있는 상황인데 이거 원래 스타트를 오늘 끊어주려고 했어요. BOJ에서. BOJ에서 끊어주려고 했는데 역시 BOJ에서 배신을 때렸죠. 전체 글로벌 공조로 지금 미국만 왕따시키고 우리끼리만 뭉치자 해가지고 막 중국이 막 스페인 국채 투자하고 스페인이 막 중국 거 사고 막 지금 막 분위기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지금까지 중국이 이렇게 유럽하고 분위기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국채 들어간 거 보니까 미국 채권 거의 안 사고 지금 해외 채권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유럽 채권. 이거는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로존에, 이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게 꼭 단점만 있지 않다. 라는 얘기하고 직결돼서 어느 정도 유혹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BOJ가 공조를 해줬으면 오늘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유로 이번에 22에서 테이퍼링 관련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었는데 BOJ가 스타트를 못 끊어주면서 이제 내부 결속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미국 왕따시키고 싶은데 일본이 뭐 배신할 거라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은 좀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원래 배신을 자주 하는 편이라 그래서 좀 이제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하지만 달러는 현재 약세를 갈 거고 유로화는 당분간 조금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20일 한 번씩 기다려봐야 된다. 근데 하지만 20일에서 논의는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언급은 나올 거라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 상승, 소폭 상승, 뭐 이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다 올라와 버렸네요. 말하는 사이에. 네. 말하는 사이에 제가 이번 주 후반까지 시황인데 미리 다 올라와 버려서 뭐 그 얘기 좀 드리고요. 그다음 5일입니다. 5일은 제가 하방이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리비아 이슈도 있죠. 리비아 이슈도 있는데 리비아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을 재개하기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하기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조금 밀렸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사우디에서 쪽에서 이제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게 감산 연장을 계속 갈 거냐 라는 분위기에서 감산 연장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겉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 타이밍에 뭘 논의를 하기로 돼 있냐면 오펙하고 비오펙하고 과연 이 감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제적으로 사우디에서 먼저 던지는 건 뭐냐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방향은 이래. 우리 방향은 이러니까 이쪽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 분위기거든요. 이 분위기 때문에 제가 오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많지도 않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하락하기에도 바로 지지라인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립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부분을 좀 깨고 62달러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약간 그 정도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예. 네. 지진은 근데 별로 제가 봤을 때도 아까 해양 마스터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 게, 뭐 이것까지 다 해치가면 뭐, 자연재해까지요? 네. 마스터가 아니라 가드가 돼야죠, 가드. 예, 그래서, 그래서 네, 이제. 신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배제하고 보겠습니다. 배제하고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소폭 하락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가 트럼프 왕따 만들기 하면서 이제 좀 트럼프가 좀 그쪽에 좀 집중 안 하고 있고요. 자기가 지금 다보스 포럼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 다보스 포럼 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 과연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유로존이나 다른 데서 알았어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하면 중국도 똑같이 하면 돼요. 중국도 똑같이 하면 되면 결국 안 좋아진 건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미국만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미국이 월풀이랑 오늘 주가 오른다고 월풀 주가 올라. 그래서 미국이 뭐 이득 보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도 다 올랐어요. LG전자 5% 빠졌다가 다 올랐거든요. 그리고 OCI 5% 급등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상해가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가 함축되냐면 그래 이렇게 붙으면 미국이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보스 포럼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더 촉발시키면 촉발시킬수록 점점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미국의 약간 리더십이 좀 위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달러가 같이 오히려 강세라기보다는 달러가 반대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만약에 정신 차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 안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오일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뭐 지리적인 위치,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의견 나눠드리는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홀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64달러 초반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후반대까지는 좀 이 탄력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후반대 가격까지 반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날에 기록했던 고가가 64.74달러, 그 전에 기록했던 고가는 83달러까지 올랐는데요. 83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65달러는 뭐 돌파는 좀 힘들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64달러 후반대까지 이 초반대 가격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매수적인 접근,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64달러 초반대로 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을 또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잖아요. 크루드오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일은 제가 당분간은 건들지 말라고 조금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네. 네, 지금 뭐 차트만 분위기만 봐도 지금 60분봉 차트입니다. 최근 장세만 봐도 왜 건드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지금 시황적으로 계속 이제 증산 우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결론은 증산을 안 하고 있어요, 상황이. 증산을 한다면 분명히 매도 추세가 형성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가 고점 자리가 되고 이제 균형점을 형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저가 자리를 좀 노리는 매도 추세가 형성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매도를 노리시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서 셰일가스 증산 우려 뉴스가 뜰 겁니다. 증산 우려가 아니라 증산했다는 결과가 일단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들고 가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증산 우려 가지고 매도를 놓는다는 거는 무의미한 행동으로 봐요. 제가 예전 차트를 좀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만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 케이스에서도 셰일가스 증산할 때마다 매도 추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미국에서 증산을 했다는 시황만 나오면. 근데 지금은 증산했다는 뉴스가 아니라 증산 우려에 대한 가능성만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될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일전에 제가 일단은 스팬을 돌파하면은 여러분들 매도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는데, 스팬 자체를 돌파했음에도 거래를 스탑시킨 이유는 그 시황이 그만큼 뒤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스팬 자체 1차적으로 돌파하고 증산했다는 뉴스만 딱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면 개인적으로 매도 추세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자리 잡는 매도 포지션을 한번 찾아보는 자리를 찾았을 텐데, 지금 전혀 시황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황이 없다. 시황이 없는데 뭘 하냐. 지금 매수 여기서 더 고점 돌파해도 할 말 없는 거고, 네. 갑자기 하락해도 할 말 없는 거다. 우리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매매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제 유가에 대한 공급량 증가 뉴스, 이 뉴스만 조금 나와준다면은 그때부터 매도를 보셔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망으로 들었고, 증산을 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저는 관망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적인 이슈 전까지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습니다.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수익을 내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시장을 좀 훑어보시고 어떤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지 부분을 좀 분명하게 따져보신다면은 종목들이 잘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잘 가려내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크루돌에 대해서는 좀 관망에 대한 포지션으로 좀 보시고 이후에 수익 구간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슈 크루돌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질문들이 정말 많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돌 에너지 섹터 확인을 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전달 도와드립니다. 2월물 현재 구간 5%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 넘는 상승세로 5.14%, 3.41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추세의 저점을 보면요. 2.562선에서 현재까지 좀 우상향하면서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장에 5% 넘게 강한 탄력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에너지 섹터에서 지금 크루드오일도 64달러선 움직이고 있고, 천연가스도 역시나 최근에 가격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펴드린 월물은요, 2월물이고요. 3월물도 함께 보실까요? 지금 천연가스 3월물 함께 보시면은요, 급격하게 그 갭이 좀 줄어든 상황이죠. 현재 구간에 2.85%의 상승세로 3.02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차월물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가거나 그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월물은 일단 3.028선이고요. 그리고 다시 2월물을 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2월물은 3.416입니다. 거의 400틱 정도의 그런 갭 차이가 나는 건데, 전월물이 일단 더욱더 가격대가 높은 거고, 그 다음 차월물에 대해서 가격대가 조금 더 눌린 상황이라는 점, 이런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일까요? 지금 질문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8183님 보내주신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같은 좀 질문이 천연가스로 질문이 오신 것 같아요. 먼저 천연가스 오늘의 폭등 이유가 무역 전쟁 때문일까요? 매도로 지금 현재 구간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방금 전에 월물 차이가 좀 이전과의 이상현상으로 좀 가격대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천연가스 2월물과 3월물의 가격이 400틱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라는 천연가스에 대한 두 질문을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한 질문은 일단 오늘 2월물이 급등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적인 관점 어떠한지 여쭤보시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2월물과 3월물의 이런 틱 차이 때문에 이런 이상현상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두 가지 질문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연가스 전반적인 가격대라든지 지금 현재 월물 차이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이런 현상은 네. 어느 때 벌어지냐면요. 네. 딱 이 시기 때 벌어집니다. 네. 이 시기 때.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네. 정도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추위가 좀 물러갔죠? 추위가 물러가기 2월이면 추위가 물러간다 보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당장 수요가 줄기 때문에 지금 1월에 미국에 엄청나게 한파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수요는 좀 센데 네. 이게 2월, 그러니까 그 다음 월물 같은 경우는 좀 수요가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격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런 이상적인 현상까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현재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얘기 드리면 이번 월물 쇼 치고요. 다음 월물 롱 치면 이게 차익거래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수익 나는 차익거래.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얘기 드리고 이번 월물 마지막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러니까 이번 월물 마지막 때까지 가격이 나오면 충분히 이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월물 스프레드 거래이기 때문에 완벽한 차익 거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월물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완벽하게 차익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번 월물이 끝나기 전에 다시 가격이 만난다면 차익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아주 좀 좋은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오늘 아셨던 분들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괴리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은 난 며칠 전부터 계속 알고는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좀 세게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잘 캐치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관찰력 좋으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네. 미국에서의 한파가 조금 물러갔다라는 기사 한 몇 주 전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시금 2월 초에 2월 첫째 주에 다시 그때보다 더 추울 수도 있는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월 28일, 29일 정도까지는 조금 완만한 어떤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2월 1일부터 한 3일 그리고 6일까지는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지난 12월, 1월 동안에 미국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월 초에 보통 이제 좀 따뜻해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북극 쪽에서 오는 어떤 한파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이런 현상에 더 보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계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김경인 PD 외신과 현재 분석적인 내용 추가적으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의 오늘장 5% 넘는 2월물에 한해서 5% 넘는 강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좀 거래적인 부분 마스터님 다시 한번 좀 포지션과 전략 정리해 드릴까요?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 날씨적인 부분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시황적인 측면도 한번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는데 수급에 대한 안정이 지금 펼쳐진 상황에서 이제 매수 추세가 형성되기가 시작했어요. 이게 추세 자체가 매수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일단은 고점 매도 가능하냐? 안 됩니다. 고점 매도 안 돼요. 고점 매도 안 되고 매수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스프레드 아까 해설위원님처럼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프레드 차로 네. 이제 그런 거를 이득을 보겠다는 이런 시각으로 다가서도 괜찮지만은 지금 시황적이랑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이제 수급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추세가 매수로 형성됐는데 굳이 매도로 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월물로 변경을 할게요. 네. 자, 3월물에서 지금 네. 보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30일이죠? 예, 잠깐 확인했는데 네. 만기가 30일인데 30일 이전에 이제 월물이 변경이 될 거예요. 근데 2월물로 거래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기준선 자리 좀 추천드리는데 3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월물 거래하실 분들은 지금 내려올 때까지 좀 되셔야 되는데 2.978자리 조금 매수 포인트 추천드리고 네. 손절 라인은 30틱 정도 보류하고 들고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측면이고 네. 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측면이고 매도 부분에 대한 이제 급락 부분을 기대하고 매도 고점 매도를 한다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황 자체가 일단 수급 안정에 대한 뉴스가 이어진 다음부터 매수가 심하게 나왔어요. 수급 안정이 언제 나왔냐면은 이제 18일부터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18일부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이제 매수 추세를 좀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월물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추세를 매수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네, 한 번 더 이제 기준선 자리를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2.978 자리에서 손절 30틱 두고 매수 보유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3월물에 대한 전략 해주신 거죠? 네, 3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978선에서 매수적인 접근, 일단 손절은 30틱 잡아주시고요.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최근에 좀 급등하는 종목들과 흐름이 있으면은 이제 매도로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제 좀 고점이다 또는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일단 반대적인 매매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시기 원하셔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추세적인 흐름,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그 추세로 좀 나아가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현재 구간은 매도보다는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 쪽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오일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는데 끝자리 990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일을 63.80에 매도 보유 중인데 오일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좀 순식간에 오일이 좀 뛰어오르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드 오일 현재 가격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크루드오일 지금 64.23달러까지 0.45%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포지션 자체도 반대 포지션이시고요. 지금 가격대 자체도 63달러 80에 후반대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 구간이시고 그렇다면은 계약수를 안 적어주셔서 저희가 계약수에 따른 그런 관리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일단 마스터님 지금 포지션이 엇갈리셨죠? 손실이 좀 있으신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저는 계약수 만약에 10개 싫든 100개 싫든 이거 자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다 올청. 결론적인 제안은 올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래 추세를 다시 한번 형성하는데 일봉상 일단은 기본 보조지표만 좀 가지고 판단을 할게요. 자, 일봉에서 지금 12평 맞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시황적인 측면도 같이 아까 얘기 드렸어요. 네. 셰일가스랑 공급량에 대한 증산 우려가 없다면 매도 추세를 형성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 지금 고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열리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80에서 들어가셔갖고 지금 반등을 많이 한 모습인데 네. 기다렸다가 증산 우려 나오면 그때 하세요. 매도를.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세가 가파르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하셔도 돼요. 지금 아무런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뭘 보고 매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려야 되는 장 속에서 이제 매도를 보유하신다는 건 위험하겠죠. 그만큼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둘째적으로 첫 번째는 시황이 뒤따라지지도 못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추세를 일봉상은 12평 맞았고 60분봉상에는 스팬을 타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매수로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장이에요. 네네. 사실 차트만 봤을 때는 네. 날아가도 할 말이 없는 장 속에서 매도를 갖고 버틴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무의미하고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계시다면 올 청산을 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에너지 부분에 오일 부분에 대해서 매도 부분을 보유하신다면은 스팬 뚫리고 그 다음에 시황적으로 증산 우려, 증산해야 됐다는 증산 결과치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 나왔다는 부분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부터 매도 포지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지금 63.80 이 부분은 청산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어디서 지금 할까요? 그냥 현재가에서 자르세요. 현재에서 네, 더 좀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리스크가 너무 네. 큰 자리예요. 그냥 매매하지 않는 구간인데 네. 이거 버틴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청산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네, 많이 알겠습니다. 내려가더라도 네. 이거는 추세를 만들기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내려가지 못할 시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잘라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63.80의 매도로 현재 보유 중인 시청자분이신데요. 지금 좀 손실폭이 있으신데 현재 구간에서 좀 잘라내는 것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앞으로 좀 추세로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 이 다음 추세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계속해서 질문 내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상품에 대한 부분은요. 자, 지금 구리 2월물이 2% 이상 급락했다라는 속보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자, 구리 오늘장 흐름 3.127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31%가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살펴드린 천연가스와는 또 반대로 흘러가는 흐름인데, 자, 역시나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노려보시고 질문이 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자, 일단 부분에 대해서 구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 구리가 또 급락했는데 매수 가능한 구간 알려주세요라고 역시나 떨어질 때는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 올라갈 때는 매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구리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가능한 구간 보이시나요, 혹시? 네. 지금 매수 잡는 거를 안 하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네. 여러분들 해선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극점 잡으려고 해요, 극점. 야, 나 여기서 딱 이제 반등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이 박혀버리는 순간, 거기서 이제 물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들. 어느 기준이 돌파하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시황이 강하게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매수를 따라붙으려고 해야 되는데, 극점 노리다가 죽는 거예요. 일단은 저번 차트에서 여러분들 일봉에서 보면 기준 추세 뚫리고 이번 대추세 맞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 포인트부터 매수 보기에 굉장히 적다 했는데 지금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추세 자체가 열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조정 가능성이 열리고 조정해서 이제 추세대까지 뚫렸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질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상황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열리는 자리는 본격적으로 열리는 자리는 CCI가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CCI가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일단은 시황적인 측면은 그렇게 지금 상황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 어느 시황이 뒤따라주고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자기가 보던 기준을 돌파했을 때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여기 절대 매수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네. 저번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추세 자체를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국면이 굉장히 컸던 거고 이번에는 이 추세 라인을 깨면 안 되겠죠. 그럼 매도로 굉장히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일 시황부터 좀 조정이 온 상황에서 기준 포인트를 넘었을 시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잡고 매수 잡고 매수 구간 알려주세요 의미 없습니다. 만약 물리면 어떡할 거예요? 저 욕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안 그래요? 그렇게까지. 아니, 여기서 욕할 거 아니에요. 않으시겠죠? 기준도 아닌데, 여기 잡으세요. 하면 죽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기준 넘어갈 시 그때부터 매수 포인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포인트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언급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지금 매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리 좀 함부로 여기서 저점 구간을 잡지 마시고 매수 구간 좀 접근하시는 건 지양하셔라라는 의견이십니다. 현재 구간 일단은 매수 구간 접근은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구리에 대해서는 앞서서 천연가스가 좀 반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해설위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중국에서 이제 환경보호부가 요즘에 중국에서 최고 실권자는 환경보호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환경보호부 같은 경우가 22개 도시에다가 감사 펼쳐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9개 기업을 적발해서 최근에 이 9개 기업 가동을 중단시켰어요. 중단시키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요 부분을 좀 막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구리가 좀 많이 빠진 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면은 좀 빠졌고요. 그리고 빠진 상황에서 현재 지금 오늘 중국 같은 경우가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되면서 조금 완화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 쪽에서도 조금 더 괜찮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게 차트적인 시그널적인 면에서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인데 오일은 어차피 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16일날 오일 매도를 얘기 드렸었는데 예.
그 폭도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진입 자리가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경제 성장률이 괜찮다라고 지금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그나마 좀 받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더 빠지고 있거든요. 더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밑에서 칼날 잡는 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결코 좋지 않다.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구리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 잡기 시작하면 쭉 그 방향으로 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부분은 다 달러와 약세 때문에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수요는 둘째 치고요. 네. 달러 약세가 훨씬 강했고요. 지금 횡보했을 때는 달러와 영향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빠지는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으로 빠진 거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굳이 지금 왜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구리 말고 참 할 거 많은데, 그쵸? 예, 구리 말고 저기 다른 것도 참 많아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이슈들도 같이 산재돼 있으니까 아까 크루드오일 잡으신 분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음 손절하시려면 거의 100틱을 손절하셔야 되는데 64.80? 이게 고가거든요. 고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해양마스터님과 저도 의견이 비슷한 게 아니 이렇게 꼭 멋있게 바닥이나 꼭지를 정확하게 잡으려고 해요. 네. 근데 바닥이랑 꼭지를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꼭지나 바닥은 남이 잡아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리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보면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자리는 조금 더 밑에 좀 하나 있으니까요. 네. 그때까지 참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구리에 대해서는 뭐 같은 의견이십니다. 매도적인 관점으로 열려 있다라는 점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접근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크루드오일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 이전에 상승폭보다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가격대에서 손실 처리하라라는 의견이 정말 더욱더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 리뷰까지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시청자 상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자리 3호 사모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김 PD님, 미국 채권이 오늘 반등하는데 미 국채에 영향을 미칠 이슈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국채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데요. 먼저 시세 확인하고 질문 내용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일단 10년 국채는요. 오늘 122-15.0선에서 0.23%의 강보합권으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일장이 최저점이었어요. 122-01.5선에서 좀 기록을 한 상황인데 오늘 0.24% 상승합니다. 김 PD님이라고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김 PD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이슈로 어제 오늘 좀 움직였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지금 오늘 좀 반등을 한 모습인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셧다운 해제를 선언을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 해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 지금 처리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등을 해오는 모습인데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월달 채권 수익률 현황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2.6 가까이 지금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2.66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세제 개편안 통과가 12월 2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그전에는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국채 장기물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 예상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전망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해 뭐 3번 내지 4번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때문에 지금 또 수익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채 가격에는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셧다운 해제에 따른 상승 오늘장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장의 반등이요. 앞으로의 긴 흐름, 장기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는 않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렇다면 미국채 10년물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한 전략과 가격대 좀 궁금해 하실 텐데 함께 좀 마스터님이 짚어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뭐 시황적인 측면은 이제 피디님께서 얘기 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단기 추세를 뚫고 올라오는 그림에서 한 차례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일단 일봉하고 주봉을 좀 확인해 보면은 지금 10년물 국채 자체가 계속 내려와요. 나 변곡 잡을 거야. 아니죠, 여러분들. 상황이. 변곡 잡을 거야. 이런 상황으로 노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다 갱신이 돼야지 그다음부터 변곡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때부터 매수 지급하는 게 순서예요. 네. 지금 보조지표 상으로는 더 하방권에서 좀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바로 위에요. 오늘 내일 좀 잘 봐야 돼요. 네, 1, 2-18 이 자리 좀 유의 깊게 보세요. 여기 맞고 다시 하방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립니다. 추세가 파동이 끝난 파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네, 하락의 파동이 끝난 거 아닙니다. 전혀 그 상황이 아니고 지금 매수 보겠다. 매수 보면요, 여러분들 최상단의 추세까지 다 뚫려야 돼요. 상황 자체가. 최근 열린 추세 자체에서 최상단까지 다 열린 상황이어야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장이 나오는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추세 자체가 단기 파동도요 이렇게 잘 맞아요. 예,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직접 그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요 윗단 추세 자체가 이제 이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여기까지 살아남은 상태에서 매수를 보겠다? 이 매수적 접근은 지금은 아닌 겁니다. 차라리 이게 깨지면은 모를까? 그러면은 시황적인 측면 보려면서 매수적인 추세를 한번 자리를 한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겠지만 지금 자리는 차라리 1, 2-18 자리, 이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보는 게 더 옳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같은 의견인데 하락의 파동 아직 좀 끝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좀 돌렸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인 만큼 잘 차분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2부까지 저희가 알찬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저와 화면이 함께 잡히죠. 머리가 여기 나와요? 네, 순간적으로 제가 웃음이 터져버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유쾌하시게 시장 분석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하나씩 이렇게 두고 하지만은 저희 왜냐면은 이렇게 자꾸 가는 이유가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꾸 삐져나오는데 이 점 양해 바라면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질문을 쭉 보면요. 사실 극점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데 해외 선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1개월, 2개월 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 습관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습관을 이끌어내려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 통화 정책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삼을까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건가 지금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다를 잡혔나 이걸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근데 항상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극점, 야 여기서 만약에 지금 달러가 더 무너질 거야, 더 오를 거야, 이걸 판단하는 거 상황 애매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거 자체를 도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곡을 그렇게 잡으려고를 노력하지 마세요. 어느 기준이 뚫리고 그 추세에 시장에 순응하는 그런 습관을 길리시는 게 시장에 순응하는 습관을 자꾸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추세에 순응하라는 얘기가 시장에 그만큼 뒤따라 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기르신다면은 안정적인 수익도 충분히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그 안정적인 수익에 마스터님 함께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해영 마스터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게 좀 바빴어요. 김규희 PD. 네, 굉장히 좀 질문 많이 주셔서 저도 함께 공부하는 맛이 있었던 날이었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여러 명의 이제 학생들이 좀 부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미 총기협회와 그 러시아
간의 그 커넥션 관련한 FBI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일로 인해서 좀 여론이 트럼프를 향한 여론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서 소식이 좀 많은데요. 하지만 좀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어서 저희 마음이 또 즐겁지만 않습니다. 일단 해설위원님도 어떠셨어요, 오늘?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미국 왕따 분위기니까요. 결국 공화당이 결국 지위 미국 민주당이 상당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이제 좀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해서 11월 중간 선거를 뒤엎으면 트럼프 탄핵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탄핵을 내년쯤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미국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거를. 네.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넌지시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전망과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시장 상황과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의 모든 이슈 저희 신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탄탄하게 담아드리겠다는 점은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말씀드렸는데요.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회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꾸려갔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